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7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는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는 2024년 6조 9천억 원 대비 5.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오르면 보유세도 자동으로 오르는데요. 최근에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오르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9%인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상승할 예정인데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행정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군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훅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부터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적으로 9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요. 당시 2020년 기준에서 토지, 단독 공동주택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올려서 2035년에 90%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직전 10년 동안 연평균 4.6% 상승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2021년에는 19%, 2022년에는 17.2%로 껑충 뛰었죠. 물론 집값이 상승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주택분 재산세랑 종부세 합계액은 2020년 7조 3천억 원에서 2021년에 무려 10조 7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당시 여러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조세 전가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에서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23.8% 상승했고 월세 비중도 13.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서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된 것을 꼽았습니다. 그 후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의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렸고요.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공식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요거를 그대로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으로서 보유세, 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과 같이 동결한다고 요번에 발표했는데요.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마 69% 요대로 결정될 것 같긴 한데요.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기존에 낸 보유세만큼만 내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마포 성동구 등등 한강 벨트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이 69%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많게는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자료는요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회 모의 계산에 따른 건데요.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여기 전용 84제곱미터의 보유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79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추정치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재산세보다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상승폭이 컸습니다. 보시면 많게는 45%, 적게는 8%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예컨대 올해 반포자의 84제곱미터 시세는 1월달에 40억 정도에서 10월달에 50억 정도로 뛰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올해 27억 7,400만원에서 내년에 34억 6,7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세 변동만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서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죠.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시세 및 공시가격 그 자체가 올라가서 사실상 증세 목표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현실화율까지 올린다?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잘 사는 동네에 산다고 해도 거기에만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매우 큰 카드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더 좋은 그림이겠죠. 봐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10개 단체에서는 공시가격 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은 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이런 시세 반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된 것은 서울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한 자산계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에 기반이 되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하락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으로서 이러한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도 받아들여서 수정이 될지는 글쎄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일단 내년은 동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정부가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지는 않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실화율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함께 오르고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은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등 60개 넘게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정부로서는 시세 상승만으로도 상당한 자연 증세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현실화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실화율 동결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보유세의 핵심 변수는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이 아니라 공시가격 그 자체가 얼마나 오르냐입니다. 결국 보유세 부담은 현실화율 조정보다는 시장 가격 흐름에 따라서 더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